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 ETF를 적립식으로 계속 가져가 볼 만한 이유에 대해서, 특히 최근 인도 증시 급등으로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의 코멘트, 그리고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와 우리 프랭클린 인디아 언헤지형 펀드 이야기입니다. 한 달간 0.15% 상승인데요. 11월 사실 좀 한 부분입니다. 가격이 좀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횡보였는데 다행히 12월 달에는 큰 폭의 반등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성과로는 우리 프랭클린 인디아 언헤지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강색인 미래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 그리고 녹색인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 그리고 인도 센섹스 지수가 이제 그 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 좋은 성과를 다들 보여주고 있는 올해 연초 모습입니다. 월간 코멘트 상으로는 인도의 대형주, 라지캡 지수라든가 중형주, 미드캡 지수는 하락한 반면에 소형주 지수, 스몰캡 지수는 1.8%나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등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도는 이제 부담스러운 이유는 2014년만 하더라도 2만 포인트밖에 안 됐던 센섹스 지수 기준으로 지금은 이미 8만에 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의 한 4배가 최근 한 11년 정도 사이에 올라버린 셈이죠. 이걸로 따지면 거의 7년에 2배씩 오른 셈이기도 합니다. 7위 법칙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0%에 가까운 성과가 나야지 매년, 그래야 7.2년마다 2배씩 오르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연 7%대의 성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한 1.3배 정도에서 10배 가정해서 7년에 2배씩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지나고 본 복기를 해보게 되는데, 자, 인도 경쟁 성장률은 7%라고 IMF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5년이 되면 6.5%로 둔화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 6.7%로 2031년까지 성장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도의 시간이 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관건은 자, 지난 2013년도에 2만에서 2020년도 때까지 4만까지 2배가 됐잖아요. 이때 빠진 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 거였고, 자, 이후로 보면은 4만이 8만이 되기까지 또 원래대로 하면 7년이니까 2027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미 2024년에 도달해버렸어요. 3년 빠르게. 그 얘기는 뭘까요?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이미 해버린 거죠. 이미 도달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조금 기간 조정,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가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비싼데 하면서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차분하게 이런 횡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횡보하면서 꾸준히 지금 단계에 모아두면은 2027년 이후에 그 다음 8년에는 다시 2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처럼 길게 투자하실 수 있는, 특히 뭐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베스트 아닐까요? 너무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는 것보다는 횡보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미국은 중국을 때릴 거고 중국의 대항마로서 인도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트럼프랑 친하다고 하잖아요, 모디가. 그다음에 지수가 올랐을 때는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더 가벼우니까 빠르게 오르는 특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뭐 소비재라든가 이런 거 중소형주를 집중해서 상품화된 이력들도 좀 있죠. 이제 인도 증시 트럼프 수혜다. 그다음에 절친 모디 인도 투자 주목하자 이런 기사도 좀 있고요. 주요 섹터별도 중우장대한 금융과 산업재가 컨비네이션이 된 이런 산업의 비중이 무려 32%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다 했고 상대적으로 이런 중소형주들이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런 중우장대한 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그 일자리를 바탕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게 도시 중심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면 이제 뭐 농촌 쪽에 민심을 잡기 위한 모디 총리의 행보가 또 이어지지 않느냐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운용 계획상의 특징으로는 이제 특히 농촌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농촌은 수확이 진행되고 나서 그 돈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소비가 이어지니까 아마 도시 소비 부진이 곧 상쇄될 수 있는 시즌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일전에도 뭐 인도에서 과거 급등전 중국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지난 2달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기사를 보더라도 현대차가 일본 증시에 상장시켜놨죠. 인도를 주목하고 있고요. 자동차 팔려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 증가를 또 주목한 가전의 명가 LG가, 그리고 또 삼성도 인도를 점찍고 공장 건설을 시사하고 IPO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죠. 기업들이 돈 냄새를 맡고 인도로 몰려가고 있다. 인구도 많고 소득도 늘어나고.
이런 점은 이제 이 인도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거를 깰 정도로 뭔가 분산되는 시나리오, 예를 들어 뭐 중국이 백기투항을 하고 급등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좀 그 들어가는 돈들이 분산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인도와 중국은 다 어떤 그 이머징 국가에 분류되어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등 선진국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이렇게 신흥국으로 살짝 분산되면서 수급상 양호해지는 국면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변동성이 생겨서 하락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렇게 횡보기를 활용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